안녕하세요. 박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 호삭기 끝에 이 원줄 연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안 터지는 방법으로 할까? 그거를 설명할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양화장이나 저수지나 이렇게 다녀보면은 물론 노지도 마찬가지고요. 다녀보면은 저런 현상들이 있어요.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원줄을 끊어 먹고 이렇게 찌가 달려 있는 채로 끌고 갔다가 이렇게 막 끌고 가면서 케미가 이쪽에 떴다가 저쪽에 떴다가 뭐 이렇게 원줄을 끌고 다니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죠. 예, 그런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 원줄 위에 이 초리대 이 호삭기 끝에 연결하는 부분을 끝에를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이렇게 한 번 감든가 이렇게 한 번 감든가 두 번 감든가 해서 이렇게 매듭을 져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동그란 부분을 이렇게 이 호삭기에 이렇게 연결을 하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사용을 해서 낚시를 해보면은 고기를 향어나 잉어 같은 거 좀 큰 애들을 걸었을 때 챔질을 하는가 동시에 여기가 터집니다. 여기 이 매듭 부분이 터져서 고기가 막 찌를 끌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원줄 손상이 입은 낚싯대는 찌를 새로 이 원줄을 연결을 하고 또 찌를 새로 맞히든가 아니면 이 낚싯대는 가방에다 집어넣고 가방에서 똑같은 길이의 낚싯대를 꺼내서 다시 이렇게 펴서 세팅을 하겠죠. 예,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이 고기가 걸렸을 때 터지지 않고 그 고기를 잡아내기 위해서 원줄은 될 수 있으면 보호를 해서 원줄 부분은 안 터지고 만약에 터지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 목줄 부분이나 바늘 부분에서 터져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채비 손상이 없어요. 그래야 이 바늘만 바로 갈아 껴서 또 낚시를 할 수 있는 이제 만약에 그 목줄 부분이 그렇게 터졌다 그러면 목줄을 조금 더 강한 목줄로 바꿔서 바로 낚시를 하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막 찌를 끌고 다니는 거는 거의 보면은 조그만 양어장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그 찌를 건져올 수가 있지만 큰 저수지나 댐낚시, 강낚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뺏기면 그만입니다. 회수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찌도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가의 찌들을 많이 사용하지만 이 고가의 찌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찌 하나에 막 3만원, 4만원, 4만 5천원 막 이렇게 하는 찌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 걸 직접 사용하시더라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찌들, 고가의 비싼 찌들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원줄 부분이 안 터져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그럼 원줄 부분은 어떻게 하면 안 터지나? 자, 요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5호 원줄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제가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연결 부분을 원줄을 요게 초리대 끝에 매는 줄입니다. 초리대 끝에 매는 찌 날라리 실이에요. 요거를 좀 길게 이렇게 묶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두 개를 접어서 이렇게 매듭을 만들 수 있게 좀 길이를 좀 길게 잘라요. 길게 잘라서 그 사이로 원줄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원줄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여기 이렇게 보면은 원줄 나와 있죠. 이렇게
원줄이 통과를 시킵니다. 통과를 시킨 후 요걸 이렇게 반 접어요. 이렇게 반 접어서 매듭 만드는 건 똑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을 돌립니다. 보통 이 낚시하시는 분들은 한 번 돌리는데, 이렇게 한 번 돌리는데 저는 두 번을 돌려요. 한 번 돌린 매듭은 이렇게 매듭이 집니다. 이렇게 묶여지는. 근데 두 번을 돌리면은 어떤 매듭으로 바뀌냐면은, 자, 두 번 돌리면은 이렇게 팔자 묶음 형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묶여지는 그 매듭 부분이 이렇게 그 줄이 딱 꺾이는 그런 매듭은 없어지죠. 이렇게 된 상태로 요걸 이렇게 조금 당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똑같아요. 요 구멍 난 데를 호석기 연결하는 데는 똑같이 연결합니다. 일반 그 우리 그냥 낚싯줄 연결하듯이 그냥 이렇게 밑에서 집어넣어서, 밑에서 우로 집어넣어서 우로 나와 있으니까 요건 밑으로 이렇게 돌려서, 지우로 돌려서 밑에서 올라옵니다. 밑에서 올라와서 위에서 다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매듭이 없이 팔자 형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 팔자 형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매듭이, 위에 원줄 연결하는 이 매듭 있잖아요. 이 매듭 부분이 매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리대 이 실이 끊어질 정도로 강도가 와야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 이 매듭하고는 이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매면은 저는 3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년을 써도 원줄이 이렇게 뭐 돌 같은 데 이렇게 막 트거나 그런 현상이 없으면은 한 1년 지나가면은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하거든요. 어디 이렇게 튼 데 있나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우리 바다 닐낚시 할 때 목줄 이렇게 하고 나면 갯바위 어디 쓸린 데 있나 이렇게 훑어서 점검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맨 점검을 합니다. 1년 지나면 그 점검을 해보고 괜찮으면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3년을 써도 끄떡없어요. 안 터집니다. 이 원줄은 큰 고기를 많이 잡으면은 한번 이렇게 늘어났던 원줄은 오므라들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인장력이, 이 줄은 어느 정도 지나치게 힘을 받으면 늘어납니다. 근데 다시 오므라들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계속 꾸준하게 사용을 해보니까. 근데 늘어나 있어도 이 5호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거는 인장감도 18kg입니다. 상당히 세죠. 보통 18kg다 그러면은 고기를 걸어서 끌어내도 1m 넘는 애들도 거뜬히 제압을 할 수 있는 힘의 강도를 가진 낚싯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94cm 잉어도 잡고 향어도 93cm도 잡아봤지만 그런 메다급에 가까운 애들도 제압이 됩니다. 그 정도로 안 터져요. 이 원줄이 절대로 원줄에서 터지는 경우가 없어요. 터졌다 그러면 이제 이 목줄 부분입니다. 이 목줄이 터지든가 바늘이 펴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목줄하고 바늘이 펴지거나 끊어지면은 그것도 이 교체가 간단하잖아요. 바늘 부분만 요렇게 빼서 바늘 부분만 바꿔주면 돼요. 이 밑에도 위에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밑에랑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분납 채비를 하기 때문에 제 채비는 이제 수심이 깊다 그러면은 뽕돌을 밑으로 전부 다 내려요. 이 맨 밑에다가. 그리고 이제 수심이 좀 낮다 2m, 1m 50 이런 데는 이거를 단계별로 쫙 올립니다. 첫 번째 이 제일 원뽕돌, 제일 큰 이 뽕돌은 한 1m까지 올리고, 그리고 이렇게 한 20, 20, 20, 20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쭉 나눠요. 쭉 나눠서 맨 밑에 있는 요 작은 봉돌 하나만 이렇게 고기가 빠르면 찌가 바로 반응을 해서 올라오게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낚시를 하면은
이 다른 분들은 뽕돌이 땅에 닿는데 저는 뽕돌은 떠 있습니다. 뽕돌은 떠 있고 제 낚시는 이 찌에서 바늘까지 일직선입니다. 그 보통 낚시하시는 분들은 이 뽕돌을 무겁게 달아서 던지면은 이 원줄이 이렇게 찌는 중간에 있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그 보통 이 노지 낚시나 이 바닥 낚시 하시는 분들은 찌를 던지면은 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뽕돌을 땅에 닿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호삭기가 있겠죠. 대각선으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찌 있는 데서부터 일자가 됩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내 건 일자가 되느냐? 이 떡밥 무게로 나머지 이 찌톱 부분을 밥을 안 달고 던지면 이만큼 뜹니다. 이만큼 뜬 상태에서 이제 그 떡밥을 다루면 떡밥 무게로 요만큼을 끌고 들어가요. 한 2마디를 끌고 갑니다. 이렇게 떡밥 무게로 바닥까지 끌고 가요. 그럼 떡밥이 풀리면 올라오겠죠. 다시 2마디가. 예. 그래서 저는 찌 맞춤이 그 내림 낚시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떡밥 무게로 끌고 가니까 이 던져서 요만큼 될 때까지는 찌가 빨리 들어갔다가 여기서부터는 떡밥 무게로 찌를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들어가는 속도가 천천히 들어가겠죠. 이렇게 얌전하게 들어가서 자리를 탁 잡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떡밥이 조금 풀린 상태에서 고기가 만약에 이 바늘이 요렇게 바늘만 다 있는 상태인데 고기가 흡입을 하면은 바늘이 빨려 들어가겠죠. 이 바늘이 이렇게 뜨는 동시에 찌는 올라옵니다. 바늘만 뜨면 찌가 올라와요. 그래서 그 무저항채비라고 할 수 있죠. 이 저항을 안 받는 채비. 그러니까 고기가 아무리 입질이 약해도 요만한 고기 피레미가 입질을 해도 찌는 깜빡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큰 피레미, 이 손가락만한 피레미가 와서 먹으면은 찌가 올라와요. 쫙. 그래서 제가 낚시하는 거를 전에 이렇게 그 저수지에서 그 어떤 그 부부가 와가지고 내가 한 20마리를 계속 잡아내는데 그 신랑은 못 잡아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 아저씨 낚싯대 가지고는 나도 잡을 수 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래요? 일로 와보세요. 그리고 제가 자리를 비켜주고, 이제 떡밥을 이렇게 다는 거를 이렇게 해서 꾹꾹 눌러서 이렇게 던지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던지는 거 시범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분이 딱 앉자마자, 내가 잡던 그 속도 똑같이 계속 던지면 뽑아내고 계속 그랬어요. 물론 씨알은 손바닥만 하지만 그래도 손맛이 있잖아요. 계속 잡았어요. 와, 진짜 이 낚시 정말 잘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신랑은 이제 자존심 상한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이제 자기도 직접 봤거든요. 내 자리 와서 그 부인이 계속 잡아내는 걸 봤거든. 근데 그 신랑 옆에다가 부인 하라고 낚싯대 한 대를 펴놨는데 그거는 이 무거운 찌 맞춤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뽕돌이 땅에 닿고 이 뽕돌이 그 채비는 이렇게 뽕돌이 땅에 닿는 채비, 이렇게 뽕돌이 땅에 닿고 이렇게 늘어지는 채비였습니다. 근데 입질이 안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드물게 와요. 한 시간에 한두 마리 잡을 때 내가 시간당 20-30마리씩 잡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조가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분들은 하루 종일 잡을 거 저는 한 시간 만에 다 잡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아 나도 이렇게 채비를 해줘 그러더라고. 신랑한테 이렇게 해주면 나도 많이 잡어 그러잖아. 근데 막상 그게 신랑분이 이런 채비를 할 줄 알면 안 해주겠습니까? 모르니까 안 해주지.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하나하나 제가 이 모든 거를 이렇게 다 풀어갈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30년 동안에 쌓았던 이 노하우들을 영상에 이렇게 하나하나 다 담을 겁니다. 이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다 배울 수 있게끔 하나하나 다 담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강이나 양어장이나 저수지나 이런데 그 노지 낚시나 뭐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낚시를 하다가 채비를 저처럼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응용을 해보세요. 저처럼 이 원줄은 절대 안 끊어지고 끊어질 때는 목줄이나 바늘에서 이렇게 그 비중을 맞춰서 한번 낚시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낚시하는 도중에 채비 손실도 없고 또 그리고 이 낚시하시는 분들이 찌 잊어먹는 찌가 비싸고 안 비싸고가 아니라 찌를 하나 잊어먹으면 찌를 새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 시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찌를 잊어먹는 걸 되게 짜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찌가 그게 뭐 비싸서가 아니라 하나 잊어먹으면 찌를 새로 맞춰야 되고 또 거기에 또 시간 투자 원줄도 또 새로 매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찌를 잊어먹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처럼 이렇게 매듭을 이렇게 매듭을 해서 한번 낚시를 해보십시오. 원줄 끊어지는 일 거의 없습니다. 3호 원줄 쓰시는 분들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씩 갈아주면 되는데 근데 거의 원줄에서 잘 안 터져요. 이제 저 채비는 무조건 바늘이나 목줄이나 이렇게 터지게끔 만든 채비고 이제 여러분들도 낚시할 때 이 채비를 저처럼 한번 해서 낚시를 해보십시오. 한 번 맞춘 찌는 이 나중에 내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정도 되면 원줄을 바꿔주는데 3년 동안 원줄이 그 바꿀 때까지 터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찌 한 번 맞춰놓으면 3년 동안 그냥 찌 손 안 보고 그냥 3년 동안 낚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정말 편해요. 한 번 찌 맞춰놓으면 정말 편해요. 그리고 저는 찌 맞추는 것도 되게 간단하게 맞추기 때문에 제가 찌 맞추는 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 원줄 이 호삭기 밑에 이 원줄 터지는 거 오늘은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이렇게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정말 괜찮은 정보일 겁니다. 항상 즐거운 낚시 되시고요. 항상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